메타가 1조 2천억 원을 들고 한국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한국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고 달려온 거예요. 전 세계 3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가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메타가 찾은 회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었던 직원 수 160명 남짓한 퓨리오사 AI라는 작은 스타트업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회사가 메타의 거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회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3년 하반기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퓨리오사 AI는 마치 김연아가 우리 앞에 갑자기 세계 정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각고의 피나는 연구와 노력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작은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이 먼저 알아보고 메타의 인수설이 나돌 때서야 관심을 두고 바라보게 된 회사죠. 더군다나 그들의 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제품도 아니고 TV 광고도 하지 않는 회사였으니 우리는 더 모를 수밖에요. 이 회사는 그냥 조용히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2017년 네이버 CTO 출신 백준호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그들이 개발한 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일반 칩이 아니었어요. AI 서비스만을 위한 특별한 칩을 만든 거였어요. 백준호 대표는 우리는 8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혁신을 준비해왔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회사가 만든 레니게이드라는 칩이 엔비디아를 긴장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렇다면 메타가 퓨리오사 AI에 그토록 거대한 돈을 제안하며 인수하려고 했던 절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엔비디아 때문이었어요. 메타는 AI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 매년 엔비디아에 수십조 원을 지불하고 있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우리가 보는 추천 알고리즘, 번역 서비스, 광고 맞춤 서비스 등 모든 것이 AI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루 24시간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말이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엔비디아 GPU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메타는 점점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챗GPT가 나온 후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자적인 해결책이 절실했어요. 더 이상 엔비디아 눈치를 보며 사업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있던 그때 메타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퓨리오사 AI였어요. 직원 160명의 작은 회사가 만든 레니게이드 칩이 엔비디아 최신 GPU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거예요. 특히 전력 효율이 압도적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전력은 절반만 쓰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메타 입장에서는 전기료뿐만 아니라 서버를 시키는 냉방 비용까지 크게 절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성능 비교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150에서 185W로 4.1에서 8.6 탑스 성능. 엔비디아 L40S 320에서 350W로 1.5 탑스 성능. 전성비 와트당 성능로 따지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게다가 가격은 엔비디아 칩의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규모예요. 퓨리오사 AI는 직원이 1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2만 명이 넘는 엔비디아와 맞짱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백준호 대표의 말을 빌리면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뾰족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연간 R&D에 쓰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비결은 설계 철학의 차이였어요. 엔비디아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용으로 만들어진 걸 AI에 응용한 거라면 퓨리오사는 처음부터 AI만을 위해 설계했어요. 백 대표는 이를 엔비디아는 가솔린차, 우리는 전기차라고 비유했거든요. 메타의 1조 2천억 원 제안은 단순한 인수 제안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인정이자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안을 받은 퓨리오사 AI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메타가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퓨리오사 AI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원 160명의 작은 스타트업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퓨리오사 AI는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팔리지 않는다. 백준호 대표의 이 한마디가 실리콘밸리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해시태그 첫 번째 EU 경영권 종속의 함정. 퓨리오사 AI 경영진이 가장 우려한 건 메타의 인수된 후의 미래였어요. 인수되면 퓨리오사는 더 이상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라 메타의 한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퓨리오사의 혁신적인 칩 기술은 오직 메타만을 위해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메타의 서비스에만 특화된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기술이 한 회사의 전용품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았다. 백준호 대표는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경쟁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싶었어요. 메타의 종속회사가 되면 그런 꿈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해시태그 두 번째 이유 한국 AI 생태계의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 퓨리오사 AI에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목표보다 더 큰 비전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생태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였지만 AI 반도체에서는 아직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 같은 해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퓨리오사는 이 판도를 바꾸고 싶었어요. 우리가 한국 AI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메타에 팔려가면 기술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은 또다시 기술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퓨리오사는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 칩은 이미 실전에서 엔비디아 GPU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LG AI 연구원과의 협력에서 그 위력이 증명됐어요. LG의 초대형 언어 모델 X1을 레니게이드로 구동했을 때 기존 GPU 대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칩은 정직하다. 가져가서 테스트해보면 바로 성능이 증명된다. 백준호 대표의 이 말처럼 레니게이드는 이론상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었어요. 이미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 굳이 남에게 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메타와의 인수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 퓨리오사 AI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거예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1,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확보하면서 퓨리오사는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했어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최초의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자금 압박이 해소되면서 굳이 급하게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런 한국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실 이 거절 결정이 쉬웠을 리는 없어요. 1조 2천억 원이면 직원 한 명당 75억 원 꼴이거든요. 퓨리오사 직원들에게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퓨리오사 경영진과 직원들은 더 큰 그림을 보기로 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거죠. 지금 팔면 끝이지만 버티면 10배, 100배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4천조 원이 넘어요. 퓨리오사가 꿈꾸는 미래도 그 정도 규모였거든요. 퓨리오사 AI의 거절은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 무산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을 당당하게 거절하고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 해외 기업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퓨리오사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기술 하청업체가 아니다. 이 선택이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메타의 제안을 거절한 퓨리오사 AI는 이제 정말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했어요. 과연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메타의 제안을 거절한 퓨리오사 AI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레니게이드 칩의 압도적인 성능에 있었어요. 전성비에서 엔비디아를 2배 이상 뛰어넘었다. 전성비란 1와트의 전력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뜻하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표거든요. 전력 소모가 줄면 전기료뿐만 아니라 서버를 시키는 냉방비까지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레니게이드와 엔비디아 최신 GPU인 L40S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요. 레니게이드 150에서 185와트 전력으로 4.1에서 8.6 탑스 성능. 엔비디아 L40S 320에서 350와트 전력으로 1.5 탑스 성능. 같은 일을 하는데 전력은 절반만 쓰면서 성능은 더 뛰어난 거죠. 이 정도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에요. 백준호 대표는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건물에 비유했어요. 1세대 워보이가 15층에서 20층 정도 건물이었다면 레니게이드는 300층짜리 빌딩을 만든 것과 같다. 실제로 레니게이드는 워보이 대비 연산 능력이 10배, 메모리 성능은 25배나 향상됐어요.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2.5D 패키징으로 집적한 기술은 한국 AI 반도체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게 TSMC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실리콘이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 크기의 70에서 80%에 육박하는 거대한 칩이었죠. 그렇다면 퓨리오사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설계 철학의 차이에 있었어요. 엔비디아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칩이에요. 게임이나 영상 렌더링이 주 목적이었죠. AI가 뜨면서 이를 AI 연산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AI 작업에는 불필요한 기능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반면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는 처음부터 AI 추론만을 위해 설계됐어요. 목적은 같지만 구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퓨리오사만의 독특한 기술이 바로 TCP 텐서 컨스트럭션 프로세서 아키텍처예요. 기존 GPU들이 작은 행렬 연산을 기본 단위로 처리한다면 레니게이드는 텐서 컨트랙션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해요. 마치 100명이 일하는 회사에서 1명씩 일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10명씩 팀을 만들어서 큰 단위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작은 조각들을 따로따로 처리할 때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상의 성능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것이 레니게이드의 강점이에요.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대형 언어 모델 엑사원을 레니게이드로 구동했을 때 기존 GPU 대비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줬어요. LG AI 연구원은 국내에서 레니게이드를 가장 정밀하게 테스트해본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우리 칩은 정직하다. 가져가서 테스트해보면 금방 성능이 나온다. 백준호 대표의 이 말처럼 레니게이드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AI 서비스에서 그 성능이 입증됐어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쿠다 프로그래밍 플랫폼이에요. 대부분의 AI 개발자들이 쿠다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칩을 쓰기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백준호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어요. AI 추론에서는 굳이 쿠다가 필요하지 않다. AI 개발과 AI 서비스는 다른 개념이에요. 모델 개발은 쿠다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개발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추론 단계에서는 쿠다 의존성이 크지 않거든요. 퓨리오사는 이 부분에서 자신만의 런타임과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쿠다 없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봤어요. 퓨리오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건 기술력만이 아니에요. 시장에 절실한 요구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10년간 독점하는 세상을 모든 사람이 원할까? 현재 AI 서비스 회사들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인프라 비용, 특히 GPU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이유도 엔비디아 종속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가 제시하는 건 바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었어요. 더 저렴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AI 컴퓨팅에 대한 말이죠. 레니게이드의 기술적 우위가 증명되면서 퓨리오사 AI는 이제 정말로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준비를 마쳤어요. 과연 이들이 어떤 파트너와 손잡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024년 목요일 저녁 서울에서 AI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퓨리오사 AI가 단 2장의 레니게이드 칩으로 1,2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GPT 오픈소스 모델을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지금까지라면 엔비디아 GPU 수십 장이 필요했던 작업을 단 2장으로 끝낸 거기 때문에 이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연이 오픈AI와의 협력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챗GPT를 만든 오픈AI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과 협력을 발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픈AI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했거든요. 오픈AI는 현재 챗GPT 서비스를 위해 엄청난 양의 GPU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질문을 던지면 그 모든 답변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죠. AI 서비스 회사들이 대부분 돈을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프라 비용 때문이에요. 오픈AI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챗GPT가 인기여도 GPU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거든요. 퓨리오사가 시연한 1,200억 파라미터 모델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파라미터는 AI 모델의 지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예요. 숫자가 클수록 더 똑똑하고 복잡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챗GPT 3.5가 1,750억 개, GPT-4가 1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1,2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엔비디아에서도 LLM 대형 언어 모델 추론 자체가 미친 듯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그런 작업을 퓨리오사가 단 2장의 칩으로 해낸 거예요. 엔비디아라면 최소 수십 장의 GPU가 필요했을 텐데 말이죠. 이 성과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퓨리오사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돼요. 엔비디아는 2만 명의 직원과 시가총액 4천조 원의 거대 기업이에요. 반면 퓨리오사는 직원이 160명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을 다 합쳐도 3천억 원 초반대 수준이고요. 엔비디아가 연간 R&D에 쓰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원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거거든요. 기술적 패러다임의 혁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백준호 대표의 말처럼 이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퓨리오사와 오픈AI의 협력은 엔비디아 중심 체제에 처음으로 생긴 의미 있는 균열이었어요. 지금까지 AI 업계는 완전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이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퓨리오사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엔비디아 독점 시대의 끝이 시작됐다. 물론 이 하나의 성공만으로 엔비디아를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훨씬 적은 리소스로 GPU가 가진 전력과 비용 병목, 즉 AI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를 뚫어낸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오픈AI가 퓨리오사와 협력한 더 깊은 이유는 시장의 절실한 요구 때문이었어요. 현재 AI 생태계는 엔비디아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죠. 독점은 혁신을 막고 가격을 높이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구글의 TPU, 애플의 M 시리즈,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같은 칩들이 모두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오픈AI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지속 가능한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엔비디아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필요했던 거죠. 백준호 대표가 자신들의 경쟁 우위를 전기차와 가솔린차로 비유했던 것처럼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AI 컴퓨팅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GPU는 강력하지만 전력을 많이 쓰고 비용이 비싸요. 반면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는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거든요. 오픈AI와의 협력은 퓨리오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챗GPT를 만든 회사가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을 인정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신호였거든요. 퓨리오사의 기술이 정말로 검증됐다는 메시지였죠. 실제로 이 발표 이후 여러 해외 기업들이 퓨리오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까지 말이죠. 퓨리오사 AI는 이제 정말로 엔비디아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오픈AI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었고 기술적 우위도 입증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과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느냐였어요. 2025년 7월, 퓨리오사 AI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무려 1,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거예요.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최초의 유니콘 기업 탄생.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한국 AI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였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였지만 AI 반도체에서는 아직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던 한국이 드디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배출한 거거든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특히 정부도 이 회사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든요. 투자 유치 성공 직후 퓨리오사 AI는 더욱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었거든요.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아마존, 넷플릭스, 트위터 같은 거대 서비스들이 모두 AWS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AWS가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과 손을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가 됐다. 백준호 대표의 이 말처럼 AWS와의 협력은 퓨리오사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었어요. AWS와의 협력에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시장 진출이었거든요. 퓨리오사는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AWS의 거대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협력해서 AI 반도체 공급망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전략이었죠. 특히 AWS는 자체적으로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같은 AI 칩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도 이런 라인업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중심의 시장 구조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어요. AWS와의 협력에서 핵심은 클라우드 AI 인프라 최적화였어요. 현재 대부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비용이 비싸서 운영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AI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는 이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었어요. AWS 서버 환경에 최적화되어 GPU를 대체하면서도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AWS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점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운영비를 크게 절약하면서도 고객들에게는 더 저렴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AWS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파트너십을 넘어섰어요. 공동 마케팅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제휴였거든요.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퓨리오사 AI의 AI 솔루션과 패키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전 세계 AWS 고객들이 쉽게 퓨리오사의 기술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였죠. 특히 대형 고객사를 함께 발굴하는 작업도 시작했어요. AWS의 영업력과 퓨리오사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균열을 내는 전략이었거든요. AWS와의 협력이 시작되기 전부터 퓨리오사는 이미 국내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바로 LG AI 연구원과의 협력이었거든요.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대형 언어 모델 엑사원의 레니게이드를 공급하면서 기업용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어요. 이는 퓨리오사의 기술이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됐다는 증거였죠. 실제 우리 칩을 정말 제대로 테스트해본 유일한 곳이 LG AI 연구원이다. 백준호 대표의 말처럼 LG와의 협력은 퓨리오사 기술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였어요. AWS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위해 퓨리오사는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했어요. 2024년 말부터 수천 장, 수만 장의 레니게이드 칩을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위해 TSMC, SK하이닉스, 슈퍼마이크로 같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했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는 레니게이드의 핵심 부품이었어요. 하이닉스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줘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죠. AWS와의 협력은 엔비디아에게는 경고 신호였어요. 지금까지 클라우드 AI 시장은 완전히 엔비디아의 동무대였거든요.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모두 엔비디아 GPU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AWS가 퓨리오사와 손을 잡으면서 이런 구조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도 엔비디아 대안을 찾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퓨리오사 AI의 AWS 협력은 한국 AI 반도체 산업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퓨리오사의 성공으로 한국도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죠. 이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을 넘어 한국 전체 기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퓨리오사 AI는 이제 정말로 글로벌 무대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어요. 1조 원 기업 가치, AWS라는 세계 최고의 파트너,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진 거죠. 5년 후 퓨리오사 AI는 어디에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받은 백준호 대표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 단순한 포부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메타의 1조 원 제안을 거절하고 오픈 AI와 협력하고 AWS와 손잡으면서 차근차근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백준호 대표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지금부터는 의지의 문제다.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퓨리오사는 이미 기술적으로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160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이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고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느냐였어요. 기술적 한계는 이미 뛰어넘었으니까요. 만약 여기에 10배의 리소스를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백준호 대표의 이 질문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퓨리오사 AI가 바라보는 미래는 현재의 AI 서비스를 넘어서요. 그는 피지컬 AI를 바라보고 있어요. 피지컬 AI란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같은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뜻해요. 이런 분야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저전력이면서 고성능인 AI 칩이 필요하거든요. 로봇은 배터리로 돌아가야 하고 자율주행차는 제한된 전력 환경에서 실시간 판단을 해야 해요. 이런 곳에서는 퓨리오사의 전성비 우위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죠. 서버용 칩을 조금 더 스케일 다운하면 피지컬 AI 칩이 된다. 퓨리오사는 이미 이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내년 초부터는 일반 구독자분들도 우리 칩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백준호 대표는 2025년을 퓨리오사 AI의 본격적인 상용화 원년으로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선택된 고객사들과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시장에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대량 양산 체제는 구축됐어요. TSMC에서 칩을 만들고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를 공급하고 슈퍼마이크로에서 서버를 조립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완성된 거거든요.
퓨리오사 AI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을 넘어서 결국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갤럭시와 현대차가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의심받았지만 현재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듯 퓨리오사 AI도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엔비디아를 이길 수 없다며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본 기업들은 모두 퓨리오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한국 기술의 성장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퓨리오사 AI가 추구하는 건 단순히 엔비디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소모예요. 이대로 가면 환경 문제는 물론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는 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같은 성능을 절반의 전력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AI 반도체는 결국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인간의 뇌처럼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계 말이죠. 이는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현재 퓨리오사는 이런 싱킹 머신을 더 강력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퓨리오사 AI가 메타의 1조 원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한국 기술이 더 이상 돈에 팔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주체라는 선언이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고 시장에는 다른 변수들도 많아요. 하지만 퓨리오사 AI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160명의 작은 팀이 2만 명의 거대 기업과 맞서서 기술적 우위를 증명했고 글로벌 파트너들을 확보했고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 성과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글로벌 AI 컴퓨팅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는 백준호 대표의 이 꿈이 현실이 되는 날, 우리는 한국 기술사의 새로운 장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된 거죠. 퓨리오사 AI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정말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